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는지요? 여기는 강마을입니다. 가장 순수하던 시절, 많이 서툴렀지만 애틋하고 아프고 소중한 가슴앓이의 추억. 도무지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던 이 일, 바로 첫사랑이지요. 오늘은 러시아의 세계적인 문호 투르게네프의 자전적 소설 첫사랑 속에 그려진 환희와 고통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작품은 16살 소년인 블라디미르의 첫사랑을 그린 소설로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걸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의 이야기를 가감이 거의 없는 자신의 이야기라고 밝히기도 했던 투르게네프는 평생 한 여성을 사랑하면서 독신으로 인생을 마감한 작가이기도 했지요. 문학의 주제로는 그다지 새로울 것도 없는 첫사랑 이야기가 시대를 초월한 세계적 고전으로 빛나고 있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작품 속에 스며 있는 사랑과 인생에 대한 철학적 깊이와 탁월한 심리 묘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거리를 따라가며 섬세하고 인상적인 그리고 시적이기까지 한 인물의 심리 묘사를 중심으로 작품 첫사랑을 다듬어 감상해 볼까 합니다. (1883년) 여름, 주인공 블라디미르는 모스크바에서 살지만 부모님과 함께 별장에서 생활하며 대학 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했고 냉정했고 세련되게 침착하고 자존심 강하고 전제적이기도 했습니다. 블라디미르에게는 친절하면서도 무관심했습니다. 아직 젊고 무척 멋있었던 아버지는 돈 때문에 10살이나 연상인 어머니와 결혼했고, 어머니는 끊임없이 흥분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며 블라디미르에게는 아주 무관심한 성격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순수하고 감성적이면서 청춘의 기운이 파릇파릇하게 돋아나고 있는 16살. 마침 가난한 공작 부인이 이웃집에 세를 들게 되고 블라디미르는 우연히 담장 너머로 장밋빛 줄무늬 옷을 입고 하얀 수건을 쓴 날씬한 몸매의 키가 큰 처녀, 공작 부인의 딸인 지나이다를 보고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의 나이는 21살. 그녀와 처음으로 눈이 마주친 직후 블라디미르의 심리를 작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마구 방망이질 쳤다. 나는 몹시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 즐겁기도 했다. 나는 지금껏 경험해 본 일이 없는 흥분을 느꼈던 것이다. 심장이 숨가쁜 고동은 멈췄지만 어쩐지 기분 좋게 죄어드는 것 같았다. 작가는 그것을 환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나이다와 처음 마주하게 된 순간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꿈속에서처럼 몸을 움직이며 우스꽝스러울 만큼 긴장된 어떤 행복감을 온몸에 느끼고 있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어느덧 그녀는 내게 더없이 소중하고 친근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나는 꽤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았던 것 같았고, 그녀를 알기 이전의 일은 아무것도 기억에 없을 뿐더러 이 세상에 살아있었던 것 같지도 않았다. 매력이 넘치는 지나이다는 자신을 사모하여 찾아오는 여러 젊고 유망한 남자 손님들과 대화도 하고 이런저런 놀이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는 모임을 이어오고 있었고, 블라디미르도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되면서 놀이 중에 일어나는 그녀와의 작은 접촉에도 큰 기쁨을 느끼며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지나이다는 그에게 좀처럼 친구나 어린 동생 이상의 마음을 보여주지 않았고, 블라디미르는 지나이다의 숭배자들에게 질투를 느끼기도 합니다. 블라디미르는 사랑이 깊어질수록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있거나 꼼짝 않고 앉아서 언제까지나 멍청이 앞만 바라보는 날들이 많아집니다. 우수와 환희, 미래에 대한 예감과 희망, 삶의 공포 등 온갖 형언할 수 없는 느낌들이 가슴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이미 단순한 어린 소년이 아니라 사랑에 빠진 남자였다. 나는 그날부터 나의 열정이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로 그날부터 나의 고통도 시작되었다고 덧붙여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나이다가 없으면 나는 슬픔에 빠지곤 했고 아무것도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으며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질 않았다. 나는 하루 종일 그녀만을 골똘히 생각했다. 지나이다는 내가 자기를 연모하고 있는 것을 곧 알아차렸고 나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연정을 재미있어 하면서
나를 희롱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또 괴롭히기도 했다. 다른 사람에게 최고의 환희와 깊은 비애의 유일한 원천이 되고 절대적인 힘을 가진 아무런 책임도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일 것이다. 나는 지나이다의 손 안에서는 마치 말랑말랑한 밀랍과도 같은 존재였다. 어느 날은 담장에 앉아 생각에 잠겨있는 블라디미르를 발견한 지나이다가 정말로 자신을 사랑한다면 거기서 뛰어내려 보라고 장난처럼 말합니다. 블라디미르는 지나이다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4미터가 넘는 담장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지나이다는 한순간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나는 그의 얼굴 전체에 부드럽고 싱그러운 입술로 키스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꿈만 같던 그때의 행복감을 잊지 않고 소중히 간직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해서라면 더한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지나이다의 손님들 모임에서의 놀이를 통해 정신이 몽롱할 정도로 행복을 느끼면서 이제 헤어질 때 지나이다는 블라디미르의 손을 꼭 붙잡고 뜻모를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블라디미르는 지나이다의 얼굴이 너무나 창백하고 표정 하나하나에 깊은 비애와 심한 피로가 드러나 있음을 느끼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묻습니다. 지나이다는 생각에 잠기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자신의 지금 상황이 견디기 어렵고 수습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세상 끝에라도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몹시 괴로워합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끝내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지나이다를 보며 블라디미르 역시 말할 수 없이 괴롭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내 가슴을 도려냈다. 그 순간 나는 그녀를 슬프게 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생명이라도 흔쾌히 바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느 날 지나이다는 당신도 언젠가 알게 되겠지만 제발 나한테 화내지는 말아요 라고 말하고는 블라디미르의 손을 꼭 잡습니다. 그녀의 눈빛과 표정을 보며 블라디미르는 그녀가 사랑에 빠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질투심을 느끼며 생각합니다. 나의 괴로움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머리를 짜내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고 다시 고쳐 생각해보았다. 그리고 집요하게 가능한 한 몰래 지나이다를 감시했다. 그녀에게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혼자 산책하러 나가서는 오랜 시간을 헤매고 돌아다녔다. 이따금 손님이 와도 나타나지 않고 몇 시간씩 자기 방에 앉아 있었다. 이전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나는 갑자기 뛰어난 통찰력을 갖게 되었다. 아니, 적어도 갖게 된 것 같았다. 이 사람이 아닐까? 혹은 저 사람이 아닐까? 나는 그녀를 사모하고 있는 남자들을 하나하나 손꼽아 보며 이렇게 자문했다. 며칠이 지났다. 지나이다는 점점 더 이상스럽게, 점점 더 알 수 없게 변해갔다. 어느 날 내가 그녀의 방에 들어가 보았더니 그녀는 나뭇가지로 엮어 만든 의자에 걸터 앉아서 뾰족한 책상 모서리에 머리를 틀어박고는 눈물로 온통 뒤범벅되어 있었다. 그녀가 볼 때 나는 역시 어린애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몹시 고통스러워졌다. 지나이다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나를 쳐다볼 때마다 재빨리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생각은 어딘가 먼 곳에 가 있었다. 나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지나이다는 블라디미르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그것이 몹시 괴롭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아주 딴판이 되어갔고 그녀가 모든 면에서 딴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라디미르는 지나이다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싫은지 묻습니다. 지나이다는 자신을 계속 사랑해 주길 원하지만 전처럼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까지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블라디미르의 이마에 정결하고 차분한 키스를 하고 블라디미르의 마음은 오히려 새로운 사랑의 불길이 강하게 타오릅니다. 어느 날 지나이다를 사모하는 모임의 일원인 말레프스키로부터 그녀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한밤에 지나이다의 방으로 통하는 정원에 숨어 있으면 그것을 알게 될 거라는 의미의 말을 듣게 됩니다. 지나이다를 연모하는 모임 손님들은 이미 그런 일을 알고 있었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의 시동 노릇까지 하고 있는 블라디미르를 어린애 취급하고 조롱하듯 대하며 언지를 주었던 것입니다. 블라디미르는 질투심에 휩싸입니다. 말레프스키가 정원으로 찾아오는지도 몰라. 나는 속으로 생각해 보았다. 그자가 무심결에 그런 소리를 짓거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런 짓쯤은 능히 할 만큼 뻔뻔스러운 자니까.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일까? 어쨌든 누구든 내 손에 걸리기만 하면 재미없을걸. 누구든지 내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나는 온 세상에, 그리고 그 배신자에게 나는 서슴지 않고 그녀를 배신자라고 불렀다. 나도 복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말 테다. 블라디미르는 저기에 불타 고동치는 가슴으로 12시가 넘은 깊은 밤, 주머니에 칼을 품은 채 정원의 한쪽 끝에 몸을 숨겼습니다. 스스로 무서울 지경에 숨가쁜 시간. 하지만 이미 어떠한 사태라도 각오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궁리도 하면서 말입니다. 드디어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흠칫 몸을 떨었다. 삐걱하고 문 열리는 소리가 나고 뒤이어 나뭇가지가 살짝 부러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나는 2번 껑충껑충 뛰어서 온실에서 밑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빠르고 가볍지만 조심성 있는 발자국 소리가 분명히 정원에서 울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내가 있는 쪽으로 가까워졌다. 바로 그자다. 마침내 그자가 나타났어. 이런 생각이 퍼뜩 떠올랐다. 나는 성급하게 호주머니에서 나이프를 꺼내 들고 급하게 펼쳤다. 붉은 불꽃 같은 것이 내 눈 속에서 빙빙 돌았다. 공포와 증오로 머리칼이 쭈뼛쭈뼛 곤두섰다. 발자국이 날 향해 똑바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몸을 굽히고 그쪽을 향해 나아갔다. 한 사람이 나타났다. 오, 맙소사. 그건 아버지였다. 질투에 휩싸인 채 칼을 품고 숨어서 연적이 나타나길 기다린 블라디미르. 그 연적, 지나이다가 고통스럽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16살인) 블라디미르는 이런 사태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작가의 자전적 작품 속에서는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이후의 첫사랑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